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소방에서 영어 공채와 특채를 모두 강의하고 있는 소방영어 전문 최지아입니다. 21년도 소방시험 합격을 목표로 이제 뭔가 처음 도전장을 딱 내신 분들 그리고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 모두 소방시험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잡고 계획을 잡아야 될지 많이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방 영어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 시험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커리큘럼이 여러분께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소방 합격을 결정짓는 과목이라고 한다면 단연 영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과목들이 쉽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말이 아닌 영어는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공부를 해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 5개의 과목 중에 가장 소방의 그 합격에 있어서 어떤 그 유무를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여러분들 자신 있으신가요? 사실 이렇게 되게 막연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떠도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하던데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나한테는 그게 맞는 커리큘럼이 될 것인지 되게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 모두소 사이트의 이제 기존 수강생들에게 뭔가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그쵸? 가장 걱정되는 과목이 영어라고 했고 다른 과목들도 물론 많이 걱정이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영어는 일단 우리말이 아니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때?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경향을 또 잘 모르신단 말이죠. 자,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공채 소방영어 시험부터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총 4개의 영역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독해 볼까요? 2018년도와 2019년도 3회차의 시험을 비교해서 봤을 때 말이죠. 자, 독해는 어때요? 가장 압도적인 길이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해는 그렇구나. 독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똥 빠지게 열심히 해야 되겠군 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뚜렷하게 보이는 그래프는 초록 색깔 어휘 그래프란 말이죠. 어휘는 점점 갈수록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법 문제는 같은 문항 개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2문제고요. 그리고 생활영어. 아무래도 이게 공채 파트이다 보니까 생활영어의 비중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 2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온 적도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내가 지금 공채 소방영어 공채를 내가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전체 기출 어떤 패턴이 나오는구나. 자, 독해는 20문제 중에서 적어도 11문제에서 13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정말 가장 비대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문법 2문제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2문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자, 2문제는 버리고 가기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문법 2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막 어렵게 비꼬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방영어에서. 그러니까 보통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도 소방영어 시험에서 문법 2문제는 꼭 맞추고 가자. 이런 마음가짐. 어휘는 너무 중요하죠. 어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생활영어 1문제 정도 나올 걸 같은데 나온다면 1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1문제 정도는 맞추면 그죠. 당연히 맞춰야 되겠다. 틀리면 너무 아까운 거니까. 자, 그러면 특채 시험은 어떻게 이제 좀 다른가 보면 일단 독해가 어때요? 독해가 역시나 좀 두드러지는 게 보이죠. 근데 이거는 특채 영역인 만큼 독해만큼 중요해 보이는 게 갈수록 그쵸? 최근으로 올수록 독해만큼 중요성을 띠는 영역이 있으니 그게 바로 생활영어입니다. 이게 예전에 특채 시험을 생활영어 시험이야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거 너무나 과거 이야기고요. 점점 생활영어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독해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은 거의 독해와 생활영어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특채이다 보니까요. 문법이 비중이 좀 적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독해는 역시 가장 높은 비중, 그리고 생활영어도 어때요? 독해만큼이나 많이 나오니까 심도 있게 다양한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대화, 상황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어휘도 정리해야 되겠죠. 자, 문법은 안 나오면 고맙지만 나온다면 한두 문제 혹은 한 문제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나올 테니
그 정도 난이도는 내가 맞출 수 있게 좀 대비를 해둬야 되겠군. 어휘라는 거 사실 뭐 어때요? 공채나 특채나 그냥 영어 시험에서 어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의 무엇하리.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방 영어 시험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를 간략하게 봤으면, 그러면 그 소방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쌤의 서바이벌 소방 영어 커리큘럼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자, 19년도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영어 시험에서 과락이었던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만점인 학생도 있었고 90점대인 학생, 80점대를 이제 받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그 비결이 일단 뭘까?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친절하고 디테일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쭉 읽어보시되 반복적인 설명입니다. 처음에 내가 뭐 앞서서 이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죠? 하고 넘어가면 저는 되게 편하지만 그건 너무 강사 위주의 강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들었지만 듣고 돌아서면 가물가물하고 자고 일어나면 까맣게 까먹고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한데, 앞에서 우리 했었던 내용이죠? 알죠? 이러고 넘어가면 앞에서 남들은 다 아나? 이렇게 약간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포인트고 되게 반복적으로 이제 많이 다뤄졌었던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나올 때마다 제가 반복을 되게 많이 해드립니다. 그거는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착실하게 듣는 것만으로도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은요 되게 많이 반복 학습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날카로운 시험 분석이라고 하는 건 일단 시험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만 가지고 이걸 계속 재탕, 쓰리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나왔던 것들을 분석해서 그걸 다시금 연습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제 문제에는 국내 외 어떤 그런 토픽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소방 영어 시험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토픽, 그러니까 뭔가 정치, 경제 이런 내용보다도 뭔가 사건, 사고 관련된 국내외의 토픽들을 역시 제가 문제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다뤄지는 토픽이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어휘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좀 학습하실 수 있도록 이제 최적화된 어떤 커리큘럼, 어떤 그런 컨텐츠들을 제가 준비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스킬 훈련을 반복해서 알려드린다는 얘기는요, 각 문제별로 제가 여러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저렇게 푸는 거지? 싶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 드릴 때 제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 이런 걸 먼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되게 문제를 풀 때 최대한 어때요?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턴만 보면은 왠지 지하쌤의 목소리가 귀 언저리를 이렇게 맴돌면서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러한 유형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귀에 딱지가 얹을 때까지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 이거죠. 자, 그렇게 뭔가 문제를 풀 때 빠르기만 하면 안 되겠지? 정확하게 이런 어떤 속도와 정확성을 좀 높여드리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어디서, 그러니까 지하쌤 강의를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 그래, 그런 강의가 특징인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떠한 강의를 들어야 될까? 이게 또 고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과락, 불합격 이러한 다양한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어쨌든 우리가 꿈을 이루고 합격을 쟁취해내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소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영어만 두고 봤을 때는 완전 노베이스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막 영어를 안 한 지 10년 이상 됐고 뭐 영어의 문법적인 어떤 용어조차도 나는 너무 생소해서 뭐 형용사하고 부사하고의 차이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영어를 못하는 것 때문에 뭐 소방관의 꿈을 접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렇게 아주 노베이스인, 아주 정말 기초 단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분들과
내가 소방시험은 처음이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그런 이유로 영어 공부를 그래도 과거에 최근에 한 적이 있어서 완전 기초는 아니야. 나는 한 기본 정도 혹은 개념만 살짝 공부하고 나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소방시험은 처음이지만 다른 직렬의 뭔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들은 내가 그래도 좀 안다고 자부를 한다. 난 기본 기능이 있다고 자부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영어 실력이 다양할 거란 말이죠,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각자의 실력에 맞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좀 메꿔줄 수 있는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뭔가 천편일률적인 단일화된 커리큘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레벨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한두 문제, 그렇죠? 문법 한두 문제. 많은 영역을 차지하진 않지만 그거를 그냥 쿨하게 버리기에는 다른 걸 다 맞출 수 있겠어요?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문법 한두 문제밖에 없지만 그 문법 한두 문제만을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독해는 어려우니까 어휘 공부를 만 해서 어휘만 미친 듯이 외워가지고 독해까지 커버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문법은 버리려고요. 문법 두 문제 버리죠 뭐. 그리고 어휘만 단어 공부만 미친 듯이 하면은 문법 독해 점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별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때도 그렇긴 하지만 문법은 한두 문제의 문법만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문장을 보는 눈을 조금 더 키워주기 위함인 겁니다. 문장을 보는 눈을 왜 키워? 해석 독해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직독직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유연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어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독해 문제 풀면서도 제가 어휘 문제라든지 뭐 동의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해서 독해 문법 어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걸 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저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뭔가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학습을 하는 우리 학원에서 이제 저랑 만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이후에 저랑 만나서 질문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인강인 경우에는요, 너무 멀어서 학원까지 오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강으로 듣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 또 소외감이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부터 뭔가 이제 수험 생활의 고민이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질까 말까 이런 거 말고, 그죠? 제가 지금 이러한 수준인데 제가 뭔가 공부를 해나가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든지, 그죠? 뭐 그와 비슷하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겪게 되는 애로사항들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1대1 질문을 많이 넣어주세요. 뭐 제가 단톡방을 막 엄청 막 사람들 묶어놓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여러분과 저 1대1로 이제 카톡 상담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죠?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1대1로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합격까지 그래도 좀 도움을 받으면서 가실 수 있도록 수월하게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서포트 해드리는 되게 중요한 케어가 되겠습니다. 제 아이디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경향들, 서바이벌 소방영어의 어떤 특징들 쭉 보셨다면 그러면 2021년도 이제 소방영어 시험을 위한 커리큘럼은 이렇게 준비가 될 겁니다. 물론 기존의 커리큘럼도 있지만 그런 커리큘럼에서 자, 그거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들인 거잖아요. 뭔가 최근에 조금 더 많은 트렌드들을 더 적용을 시켜서 다시금 업데이트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자, 볼까요? 일단은 4개의 영역이죠. 4개의 각 영역별로 이제 레벨은 입문 단계와 개념, 문제풀이, 그리고 시험 직전의 파이널 이렇게 4단계로 제가 나눠봤고요. 이렇게 뭔가 사각형이 많은 거는 무엇을 위해서? 일률적인 커리큘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뭐 문법별, 독해별, 어휘별, 생활영어별
나는 생활 영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독해가 좀 약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개가 다 약해. 난 내 개가 다 힘들어. 이러신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지만 나는 뭐 문법은 약하지만 독해는 잘해. 어휘는 뭐 해야지. 하지만 생활 영어는 굳이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내 자신에게 맞춤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뭐 사실 이건 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고 한다면 일단 입문은 영어라고 하는 것에 되게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뭔가 노베이스부터 영어라고 하는 것과 나는 등을 그냥 손절한 지, 영어와 손절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다. 뭐 이러신 분들이 여기 입문 단계에서부터 당연히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구문도 입문 따로 있을 거고요. 독해 부분도 입문으로 따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는 정말 기초 어휘는 한 300개 정도. 그러니까 공부 좀 해오시던 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휘들이긴 하지만 이게 안 하기에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어서 자, 기초 어휘 300개 정도의 단어로 이제 먼저 제가 여기다가 어휘를 깔 거고요. 기존 어휘집이 있어요. 천재라고. 근데 그 천재도 다시금 이렇게 기초 어휘, 기본 어휘, 그리고 필수 어휘 별로 이렇게 다시금 재편집이 들어갈 겁니다. 21년도 시험 대비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개념도 이제 기본 이론 부분이라고 해서 문법 구문 개념 그리고 독해 개념 같은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스킬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반복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개념 내용부터는 생활 영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생활 영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이론하고 뭔가 문제가 따로 분리가 되나요? 이걸 굳이 분리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생활 영어라는 게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는 분들한테는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생활 영어가 뭐야? 난 처음 들어봐. 이게 뭔데? 이런 분들한테는 무엇인지는 좀 짚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게 효과적입니다. 맨땅에 헤딩보다는 뭔지 알고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에 이러한 좀 다지기 단계가 완료가 되면 문제풀이 단계로 들어가게 될 텐데 기출 문제와 그 어떤 기출 문제들의 변형 문제들, 다양한 어떤 형태의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제 직접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이 스토리 강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스토리 강좌가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독해 수험서 중에 하나인데 기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매년마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기본서와 독해 완성 레벨이 있거든요. 기본 완성 그리고 이제 독해 완성 이렇게 두 가지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레벨을 전부 다 조금 물론 찍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둘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이스토리 기본, 자이스토리 완성 이렇게 두 개의 레벨이 이제 아마 21년도 시험 대비니까 20년도 교재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어휘는 계속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도 생활영어 문제풀이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시험을 이제 앞두고 한 달, 두 달 전부터는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충분히 유형별, 그쵸? 뭔가 영역별, 유형별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셨다면 이제 걔네들을 짬뽕으로 섞어서 실전과도 같은 어떤 그런 문제풀이로 훈련을 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 뭐 공채 파이널, 공채 동형, 그리고 이제 특채 동형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풀어보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CPR, 이게 이제 뭡니까? CPR이 심폐소생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짚고 들어가는 CPR 파이널 특강까지 이렇게 이제 저희 커리큘럼이 구성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향후 21년도를 목표로 진행이 이렇게 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영어 공부 커리큘럼을 계획을 짤 때 이러한 순서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스스로 짤 수 있도록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쭉 아마 들어보시면서 이제 스스로 난 이렇게 짜면 되겠구나. 소방시험이라는 것이, 소방 영어 시험이라는 것이 이런 시험이니까 내가 이러한 부분이 약하니 이러한 강의로 보완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견적이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겠다. 난 총체적인 난국인데 어떡하지?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카톡 아이디 보여드렸죠? 그쵸? 보내드린 게 아니고 보여드렸죠? 그걸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영어 공부를 뭐 해온 히스토리가 이러합니다. 근데 언제 소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 점수대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정보를 저한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소방 영어가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데 있어서 더 이상 걸림돌이 될 수가 없도록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강력하고 신속하게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어드리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